반갑습니다. 카메라 시상입니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은 사실은 아이스캔 진단기를 사용하시면서 기능들을 100% 아시는 분이 잘 없으세요. 제가 옛날에 아이스캔을 팔았을 때도 아이스캔이 뭐 기능이 많지는 않은데 50% 이상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넣기 전에 현재 있는 아이스캔 P의 기능을 일단 잘 익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3개월 동안은 주로 이제 아이스캔 P를 활용하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진단기를 가지고 쓰면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보다 가능하면 이 아이스캔 P를 활용해가지고 좀 마케팅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진단기 특수 기능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특수 기능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런 특수 기능들은 스캐너가 아니면 안 되고 또 이제 예전에 아이스캔 같은 진단기가 있다 하더라도 특수 기능 같은 경우는 그 일반이 정보를 알아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특수 기능 20개 정도 준비하는데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면 그런 좀 약간의 가벼운 근거이고 나중에 오늘 이야기하셨던 그 펜 가지고 냉각을 하는데 이 뭐 냉각 수온이 90몇 도에서 뭐 안 떨어지면 어떡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고장 정도가 아닌 고장 이전의 어떤 상황까지도 사실 센서가 가서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사실이니까 사실 그런 교육까지 다 하려면은 한 뭐 1년 내내 나마다 교육이 들어갔으니까 웬만하면 또 여러분이 어떤 알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진단의 변화 흐름을 알아보는데 전자제어 시스템의 좀 변화를 좀 알아보고요. 사실은 1시간 정도 교육을 할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 뒤쪽에 스캐너 진단기 활용 부분이 좀 양이 많아가지고 가볍게 한 1, 20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좀 진단기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나타에서 전자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왔는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처음 2세대 라이트 소나타 같은 경우는 전자제어 시스템이 4개였습니다. 한데 YF 소나타 같은 경우는 20개고 센서 값이 20개다 하는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흡 차종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86년 그랜저 LX 같은 경우는 제 시스템 4개의 센서 개수가 전체가 34개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나온 제네시스 BH 같은 경우는 저 시스템 34개고 전체 시스템 센서 수가 1345개. 물론 이제 이 전체 시스템 센서 개수는 중복되는 것도 있죠. 뭐 차속이나 시스템마다 들어갈 때 다 나온 게 있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한 1300개 정도로 80배나 늘어났다 하는 만큼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진단통신하는 방법도 최초에는 밀코드라 해서 펄스로 1, 0, 1, 0 아니면 뭐 11 나오는 방식에서 OBD1 방식, OBD2 방식, 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진단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캔 통신 방식이라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캔 R에서는 그냥 진단 방식에 주고받는 캔이 아니라 비클 캔이라 해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끓는 방식도 지금 아이스캔 R에 들어갔고요. 사실은 지금 아이스캔 P에도 넣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데 이런 차종의 센서 값을 마구 끌어가지고 모아놓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되실 건데 사실은 이 비클 캔으로 데이터를 받는 부분은 GIT에서도 하기 좀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안에 흘러가는 걸 다 뽑아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무지 예민한 부분이 가지고 현재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 공개할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어찌됐거나 저희가 앞으로는 비클 데이터를 이용한 진단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클캔으로 데이터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엔진 제어 장치에서 나머지 제어 장치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볼 수 있고
컵 발전에서 많이 문제되는 이런 엑셀 페달 발암 문제라든지 이런 사실은 모든 정보들이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하게 볼 거는 사실은 오늘 좀 메인 주제에 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차량 정보의 관점에서 OBD1 스캐너부터 무지 많이 발전됐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95년도에 제가 하이스캔이라는 진단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 수출하는 차가 이제 OBD2 규격이 적용돼 가지고 진단기가 필요했던 시절이었고 한국의 차는 OBD2가 필요 없었던 시절이었죠. 한 이제 95년도부터 2014년에 어떤 그 진단기 전자기업 시스템의 좀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앞쪽에 보면은 여기 한 제어 시스템 6개에서 소나타가 20개 정도인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스캐너를 대부분 우리나라 전기사분들이 스캐너를 만났을 때가 아마 95년도에서는 10년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하이스캔을 한게 한 15,000개, 2만 개 정도 되니까요.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전기사분들이 그 당시 하이스캔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스캐너 진단기는 그냥 하이스캔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캐너가 바뀌었다고 해본들 고장 난 차를 찍어볼 때만 주로 스캐너 사용하시니까는 그런 용도로만 RSKP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3개월 동안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95년도에 만든 하이스캔이 참 잘 만든 제품입니다. 근데 벌써 세월이 원래가 2014년이니까 2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진단기도 무지 발전이 됐고 또 진단기가 발전된 이유가 차량이 무지 발전되었기 때문에 발전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오늘 제 교육을 들으시고 그 하이스캔이 옛날에는 여기 혹시나 아이폰 1세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럼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갤럭시예요?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죠? 근데 제가 그런 질문하는 이유는 저도 사실은 그 아이폰을 참 좋아해가지고 1세대 아이폰을 사용했었습니다. 한데 이제 아이폰이 처음 났을 때는 참 명품이었죠. 한데 우리 사무실도 그렇고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이 지금 1세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주 못했었지만은 갈수록 이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이 아이스캔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아이스캔을 여기 95년도에 만든 하이스캔과 같은 기능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2014년도에 만든 제품답게 잘 사용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좀 서론으로 진단기를 알기 전에 진단기가 사실은 자동차 전자제어 시스템과 서로 이 주고받고하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제어 시스템의 변화를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전체 차종을 다 훑어보기 좀 시간이 걸리니까는 연도별로 대표 차종을 한번 훑어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86년도에 좀 현대 자동차에서 가장 고급스럽다 하면은 그랜저. 그래서 이제 그랜저 86년식 그걸 하나 선정했고요. 이런 차종들의 전자제어 시스템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92년에 뉴그랜저. 사실은 하이스캔을 제가 95년도에 만들었을 때 이 뉴그랜저가 제일 진단을 할 거리가 많은 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에쿠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랜저 TG가 2005년도에 나오고 제네시스가 2008년도에 나오고 원래 제네시스가 나오고 대충 한 5년 정도마다 변경된 차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자제어 시스템이 좀 변한 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86년에 그랜저 같은 경우는 엔진 제어 장치, 자동 변속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정속주행.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보니까 지난번에 교육할 때 틀렸더라고요. 전 시스템 4개 그러길래 ECU, TCU, ABS, 에어백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최초에는 엔진 제어, ECU, TCU, 서스펜션, 정속주행 4가지였습니다. 한데 이제 파워트레인이라고 그러죠. 엔지니어 미션 관련으로 중간까지 다 이야기하니까 파워트레인 계통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한 게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34개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34개거든요. 내가 옛날에 알던 게 뭐 4개였는데 8개였는데 요즘 많다인데 사실은 정리해서 보면 어렵지 않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계통은 이모빌라이즈나 트랜스미트에서 스마트 키, 로스팅 그거 말고는 사실은 엔진이나 트랜스미트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력 계통은 두 번째로 샤시 계통은 86년도에 그랜저는 전자제어 스테이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동 제어가 들어오고 그 다음 의기시라 해서 자체 제어 장치라 그래서 다양한 제동 제어 장치 안에 들어가고 파워 디테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86년도에는 그냥 정속 주행이었습니다. 차 그냥 80km, 90km 세팅하면은 그대로 쭉 가는 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맞아가지고 잘 없어졌죠. 사실은. 한데 이제 최근에 2008년도 제네시스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앞차와의 간격을 계측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자기 속도를 조정해주는 쉽게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 고속도로 같이 정속으로 쫙 할 일 없지만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자 파워 브레이크나 타이어 안전 제어기와 같은 것들이 샤시 시스템에 추가된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류하면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파워트레인 계통은 고장 코드가 P로 나오죠.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는 C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P로 나오면 파워트레인, C로 나오면 샤시다. 물론 제가 이 정리하다 보니까는 꼭 그 원칙이 안 맞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전자제어 시스템이 워낙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 정리를 하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바디 쪽이 사실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예전에 86년도에서는 바디 쪽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여기 에어백이나 에어컨들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바디 컨트롤 해가지고 옛날에는 바디 컨트롤 안에 모든 게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런 무지 많은 시스템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에서 이렇게 멀티미디어 쪽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것들은 주로 이제 스마트카 관련된 것들.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34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은 차를 고칠 입장에서 이 34개의 시스템 중에서 고장 코드가 발생하면은 이게 뭐다 알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고장 코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뭐 전체 시스템 다 하려면 오늘 뭐 발표적으로 해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표적으로 92년 뉴그랜저하고 2014년 제네시스의 현재 알스캔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92년도 뉴그랜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엔진 제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고장 코드 항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산소 센서, 공기 유량 센서에서 쫙 나옵니다. 실제 저기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고장 코드를 전체를 다 보시기 힘들겠죠. 차를 꼽아가지고 이 고장이 다 있는 차가 있어야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개발자 쪽이 다베이스를 끌어서 했던 부분이고. 한데 여기 2014년식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쫙 해서 무지 많습니다. 제가 한번 판이 모자라가지고 오기랑 정리해봤거든요. 보면은 여기 P, 그 다음에 연결된 게 P0083에 헛기벨고 레일 압력, 냉각, 수온, 스로틀, 산소, 엔진 오일, 실린더 한 번씩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고장들이 제네시스에서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실은 하이스캔이나 하이디에서 볼트에도 최신 업데이트라는 많은 고장이 나오죠. 스캔은 다 똑같으니까. 한데 과연 이런 고장들이 뭔지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보기가 힘들으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전에 92년도에 산소 센서 하나만 떴습니다. 산소 센서 가장 끝이었습니다. 한데 제가 이제 자동차 전기는 전문이 아니지만 내가 아는 상식을 한번 굴려봤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전기를 잘하시는 분이 보시면 한두 개는 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류가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92년도, 이게 하이스케일을 95년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산소 센서 보장입니다. 하나를 띄웠을 내용들이 제네시스에서는 산소 센서 키트 제어회로 이상, 신호감 높고 낮음 쭉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산소 센서 희각 고정, 공구 고정이라는 구성체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사실은 빨갛게 표시하는 거는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해야 될 고장 코드거든요. 저는 뭐 고장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이게 농은 고정되느냐, 희각 고정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비가 엄청나게 차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는 부분들까지가 2014년 나옵니다. 공기유랑 센서랑 갈망도 하고 있고, 흡기온 센서 같은 경우는 3개, 스로틀 포지션 센서 같은 경우는 스로틀 위치, 엑셀 포지션이 있고, 리무브 모드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리무브 모드. 저도 이거 하면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강제로 어떤 특정한 모드로 엔진을 제어하는 모드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모드입니다. 하는 것까지.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을 스로틀 포지션 센서하고 뭐 연관을 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류의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각수온 센서,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 보장이다라고 뜻던 내용이 지금은 주로 크랭크 샤프트와 캠 샤프트의 위상차, 위치 연관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아주 세밀하게 나온다. 여기 이제 캠 샤프트 같은 경우는 지각 바다, 뭐 증각 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대기압 센서, 인젝터. 예전에는 인젝터 하나였는데 지금은 몇 번째 실린더에 제어성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하게. 그리고 연료 펌프 하나 고장이었는데 연료 압력 거래를 완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거는 92년도 제네시스에서는 별로 언급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연료 학습 공회전 제어 보정 92년도에 없었습니다. 여기 실린더 실화 발생 부분도 OBP가 나오면서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 정발 봐서 배우실 때 92년도에 제네시스에서 없었던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스케일에서는 이런 많은 정보가 처리되지 않아도 될 정도 해가지고 그때 용감하게 이런 보장 코드를 뭐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정비사분 시험 보면 이 보장 코드 중에서 내용 아시는 거 찍어보시면 반영을 찍으실 분들도 없으시고요. 또 이 많은 도장을 사실은 만나본 적도 잘 없으실 거고, 왜냐하면 이 많은 도장이 그냥 미묘한 도장이 난 차가 샵에 들어야지 그때 쓰야고 네이버 검색해서 제작하는 이제 이만큼 고장 진단 부분도 많이 바뀌었다 하는 말씀은 두 번째는 이왕 저기 한 정리해 본 김에 센서값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엔진 제어 관련된 센서값 배운 물론 센서값은 뭐 고장 코드만큼 이게 한 페이지에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내용의 센서값들이 나오고,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그 냉각팬하고 이 냉각수온의 관계를 가지고서 좀 고장은 아니지만은 고장에 가까운 상황을 좀 계산해보자 하는데 제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늬많은 센서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모집을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해서 고장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고장이 날 만한 상황 같으면 논리적으로 고장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교해 보면 예전 같으면은 뭐 공력이 고정인데 이런 피드백 제어라든지 노크 센서 2배만 나오던 것들이 노킹의 학습과 식으로 센서들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뭐 제대로 된 스캐너 사용법 교육이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한 달간 합숙 교육을 해야 될 정도로 양식이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정비 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은 이런 센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 정보는 사실은 GS도에 잘 없습니다. 그냥 있다면 이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코드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는 내용은 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액추에이터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액추에이터 엔진적 쪽 액추에이터는 뭐 많이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엔진 쪽보다는 액추에이터나 특수 기능들은 다른 부분에서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액추에이터도 굳이 분류를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가변기 저에서 레이폴드 그리고 이제 점화 코일 강제 점화 산소 센스 히터 뭐 액추에이션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예전에는 액추에이션 시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캐너를 잘 활용만 한다면 점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그 첫 번째 제가 써놓은 말씀드린 부분은 자동차가 92년, 20년 전이죠. 20년 전과 지금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아마 여기 뭐 아주 젊으신 분 말고 한 2000년 초반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OBD1 스캐너 아니면 OBD2 하이스캐닝이나 IDS 모드로 스캐너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스캐너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많은 정보, 액추에이션 시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는 아마 거의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생각은 안 하고 고장 정보도 뜨면은 찍어보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 아이스캔 200% 활용하기인데 사실은 기본적인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또 카메라에서도 좀 그 제대로 된 매뉴얼, 사실 제품 만들기 워낙 바빠가지고 제대로 된 꼼꼼한 사용자 설명서를 못 만들어서 죄송하고 제가 얼마 전에 사용자 설명서를 아주 꼼꼼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사용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는 정도이고 여러분들이 시간 보시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이스캔에서는 크게 5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ISCAM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 못하겠지만 아이스캔의 기능들은 사실은 이 5개의 기능들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I는 인포메이션이어서 처음에는 제조사 정비 정보였고 지금 현재 많이 지속하고 있는 부분은 마케팅 정보 쪽으로서 인포메이션 쪽을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은 스코프 부분이죠. 승용차, 수입차 그리고 이제 스코프 진단기까지가 진단 부분, 가능한 스코프 진단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카케어부인데 사실은 저는 그 아이스캠피를 이런 카케어로 활용하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했으면 합니다. 제가 PC 기반이고 또 사실은 지금 정비샵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고객들을 마케팅을 해서 끌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여간 이 카케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처음 아이스캔 사용자 교육을 제가 카케어부터 하면 또 뭐 좀 기술심 아니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S 스캐너 진단부터 먼저 하긴 합니다. 한데 하여간 스캐너 진단 부분에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카케어나 고객 관리 쪽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격 수익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PC에서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내용들을 발견하는 쪽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스크롤 파트만 하더라도 제가 뭐 오늘 10시까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나눠가지고 이번에는 스캐너 진단 그리고 다음번에는 I와 케어 그 다음번에는 A와 N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캐너 파트에 관계를 부분이고요. 문제는 따로 뭐 필요 없는 부분이 여러분들 보시면 카멘 클라우드에 여기 한 몇 년 들어가보셨어요? 네. 그 오늘 PC를 갖고 오시게 했던 부분이 그 PC가 있으시면 그냥 바로 보여드리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려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5장의 차량 진단 기능과 여기 차량 진단 보고서 같은 부분과 이 고장 코드 활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대부분 다 아이스캔 갖고 계시고 또 카메라 홈페이지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양은 꽤 많지만은 그냥 다운받아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차량 상태 보고서. 사실 제가 오늘 기록하는 내용이 아이스캔 잘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아이스캔 이 사용자 매뉴얼 있는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하면서 좀 여러분한테 강조할 만한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하여간 여러분 프로그램에도 있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초기화면 뭐 다 아실 거고요. 초기화면의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기 첫 번째 누르시면 카메라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아이스캔 프로그램 켜놓고 카메라 홈페이지 잘 보시는 분이 있으신데 하고 이제 여기 그 화면 툴바 활성화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빨갛게 표시된 거는 이제 램이 어떻다 안 붙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시기 전에 여기 붙었다 안 붙었다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모든 화면을 찍을 수 있는 이 카메라 표시가 있으면 모든 화면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나 어떤 그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했을 때는 이 기능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진단화면 띄워놓은 거 하나 더 열고 싶다 해갖고 제대로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예. 첫 번째 차량 진단, 아이스캔 사용하시면 이건 다 들어가고 그렇겠죠. 1, 2, 3, 4까지 선택하면은 하여간 선택이 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코드 자동 검색인데 사실은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 34개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들어가고 본다는 것은 그게 불가능한 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권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웬만하면 처음 차 들어오면은 이 고장 진단 자동 검색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골 정비 샵이 있는데 일산의 청년샵인데 아직까지 하이스캔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데 제 차가 경사소 갔더니만 고장 코드가 몇 개 다 떴었습니다. 좀 검은 시스템에 대한 고장, 흰 고장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진단해 주세요 합니다. 당연히 하이스캔 가지고서 엔진 기슈만 딱 찍고서 별 이상 없네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하이스캐닉은 IDS건 고장 검색을 쫙 자동으로 부르는 기능이 없는 스캐너에서는 이런 열몇 개 나오는 시스템 다 보기 힘들죠. 아까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부르는데도 이게 고객하고 시간이 워낙 걸리니까 저한테 제안한 게 소리로 하나 풀 때마다 띵 소리 나거나 하여간 무슨 시스템 이상 없습니다라고 합시다. 자동 검색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꼭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들게 넣는 기능이니까 차 들어오면 일단 자동 검색으로 딱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고장을 고객이 알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고객이 잘 몰랐던 쪽에 고장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상담하고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첫 번째로 하이스캔이나 이런 고장 자동 검색이 안 되는 스캐너에 대비해가지고 아이스캔에서는 고장 검색이 주체적으로 딱 된다 하는 것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장 검색을 쫙 한 걸 가지고서 정비 보고서를 뽑아주면 고객 입장에서 우리 신뢰감이 가겠죠.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체 시스템 고장 진단하기를 반드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기 진행하면서 이 색깔이 바뀝니다. 잘 모르실 건데 저도 디자인을 놓고 반만에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여기 처음에는 흰색 바탕입니다. 한데 이제 진단하다 보면 녹색하고 노란색이 깜빡깜빡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OK인지 엔진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에 이 빈칸이 녹색으로 차면은 고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뜨면은 고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얀색으로 있으면 흰색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이 시스템이 차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삼각형이 있는데 요거는 한 번도 진단을 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하고 한 번이라도 진단하면은 요 캡이 쉽게 맥주 병망에 따듯이 딱 짜여지고 그 다음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바뀝니다. 고장이 없으면 녹색, 고장이 있으면 노란색, 그리고 차에 장착이 안 돼 있으면 비활성화 회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 등록을 하고 한번 쫙 훑은 차는 다시 들어가면은 지난번에 훑은 내용 그대로 이게 다 떠 있거든요. 하니까는 이렇게 녹색된 거 보실 필요 없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만 보시면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웬만하면은 그 전체 고장을 한 훑어보라 했는데 전체 고장을 훑으면은 이 훑은 내용 자체가 전부 다가 나옵니다.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라고 다 나옵니다. 이거 사용해 보신 분 다 사용하세요? 아, 보세요? 자동이 전체 자동으로 하시고 고장 코드 그 결과보기 텍스트 샷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다 쫙 나옵니다. 그 혹시나 보시면은 잘 기억하셨다가 하고서 이 내용 자체를 웬만하면 정비보고서에 그대로 옮기세요. 제가 그 정비보고서 올린 그 사례를 몇 번 봤는데 예를 들면 한 20개 시스템 전부 다 무슨 시스템 고장 없으면 하면 어찌됐거나 고객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스템을 다 점검했다는 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동 검색만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잘 활용하기는 전체 시스템 그 진단 결과를 웬만하면 꼭 넣어두세요. 여러분들도 사실 실수할 수 있고 뭐 차를 하나씩 막 그 하다 보면 빠진 시스템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훑어놓으면 나중에 고객 왔을 때 아, 이 차에 어떤 시스템이 있다도 알고 그 당시에 어떤 고장이 있었다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좀 강조하는 부분은 전체 시스템 결과를 보고서에 추가하는 것을 꼭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우리 알스캔의 정비 보고서를 그 카멘 클라우드 서버에 공유해 놓은 건 다 봅니다, 사실은. 하고 이제 최근에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좀 괜찮은 웬만한 것들은 제가 블로그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 고장을 자동으로 쫙 해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서에 올린 분은 한두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러한 알스캔을 구입하셨으면 마케팅 도구로 충분히 활용하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거 사용하시는 분 하시는 사람 모르세요? 사실 이제 이 사용법을 쭉 제가 교재로 해놨고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매뉴얼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코드 소거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 고장 코드도 소거할 수 있고 해당되는 시스템 선택해가지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고장 코드 소거하는 것도 또 할 수 있어서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거죠. 네 번째는 그 차량 등록 메뉴입니다. 차량 등록하고 진단하시는 분, 안 하고 진단하시는 분, 꼭 하세요. 왜 이제 세 번째 기능입니다. 사실은 차량 등록을 해야지 그 차가 왔을 때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 한 2달 동안 작년에 10월달, 5월달, 10월달에 열심히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관심은 국토해양부에 뭐 정비력 올린다 하는 게 한산 됐을 때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개별 고객에 대한 정비 히스토리를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 사용하신 분 있으시다면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기 그 뭐 차종 선택하고 나서 시세까지 딱 선택하고 나서 그냥 등록하면 됩니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고객 이름 적기, 차량 번호 적기, 연락처 적기 쫙 나오거든요. 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이 그 차가 한 뭐 보통 한 3개월이나 뭐 6개월 만들고 싶고 그러죠. 했을 때 하루에도 뭐 차를 뭐 몇십 대씩 만나는데 그 고객이 몇 개월 전에 어떻게 정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차량 등록을 다 해놓으시면 하나의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제 차량 번호를 가지고서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그 차량에 해당되는 모든 진단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그 폴더에 모이게 됩니다. 보통 뭐 요즘 정비샵이 사장님한 몇 분 정도 관리하세요? 500분? 900원 가지고 예. 관리하시는 1000명, 2000명, 5000명, 예. 5,000명 어떻게 다 깨달습니까? 그죠? 깨가지고 이렇게 900까지 다 한다고 예.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주로 하는 건 이제 그 고객 관리 쪽에서 이제 돈에 관련된 부분이나 어떤 항목들을 하는데 진단을 어떻게 했다 하는 부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마 거의 등록할 일이 생기겠죠. 그 가격하고 진단을 어떻게 했다, 뭐 치료 어떻게 했다. 근데 저희 진단기 쪽에서는 어찌됐거나
시기만 있대요. 차량을 등록하면 등록된 차량들도 폴더로 따라가야해서 하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등록된 차량은 여기 차량 번호만 치면 되고 이전에 했던 차량은 이전 차량 누르면은 차량이 쫙 나옵니다. 하면 그냥 딱 선택하면 이 해당되는 차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도를 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나중에 K5 차량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 6421 하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차가 예를 들면 기아 K5의 2011년식 2.0 DOHC 하는 걸 따로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한 번도 진단 안 해서 여기 캡이 달려 있는데 다 떨어져 있죠. 왜냐면 제가 한번 쭉 진단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쭉 내려가서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꼭 그 차량 등록 하면 여기 이제 등록된 차가 쫙 나오는 거고 사장님 같으면 한 5,000명 정도가 쫙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잘 사용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혹시나 이런 뭐 제가 한 10몇 가지 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는데 한두 개라도 잘 이용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면 일단은 여러분이 가지신 아이스캔부터 잘 활용하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차량 번호하고 클릭하면은 차종, 연식 뭐 이런 거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수정하려면 선택하고 수정하면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입니다. 여기 쭉 했고 전체 시스템을 쭉 체크했으면 웬만하면은 하여간 보고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많은 분들이 사실 바쁘시기도 하고 귀찮아하시는데 웬만하면 보고서 작성하는 걸 좀 한번 습관 들이면 뭐 눌러서 작성하고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보고서 작성하기 위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진단하면 여러분들이 차량을 진단하면서 이 카메라로 잡았다면 그 화면들이 여기 누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 기록 아까 그 전체 고장 진단하게 되면 텍스트샷까지 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찍은 정비 사진들을 지정된 폴더에 넣어놓게 되면은 정비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작성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이 기능을 선택하면 됩니다. PC 진단기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고객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카카오톡에 보내고 하는 부분은 그 마지막 소셜 네트워크 쪽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서 작성할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웬만한 보고서 작성하는 것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있잖아요. 데이터를 같은 차종에 신차가 왔을 때 데이터를 하는데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찍어놓고 고장차가 왔을 때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어놓거든. 그 데이터 값을 찍어놨다가 다른 차종이 좀 문제가 되는 걸 여러 가지 그거하고 값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또 주행 기록 관리 이거 이용하시면 아니죠. 그 데이터 값을 찍어놨다가 데이터 값이 뭐 화면을 잡아가지고 주행 기록 관리 사용하시면 돼요. 그건 안 해봤는데 예. 데이터 값을 해가지고 다른 차종에 이제 똑같은 뭐 차종의 데이터 값 그 차가 좀 문제가 있다. 뭐 이 차가 좀 중간에 잘 안 나간다. 그러면 데이터 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많으시거든요. 이거 차 처음 났을 때 뭐 신차 뽑아가지고 여러분 좀 쉬어봤을 때 한번 데이터 쫙 훑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몇 개월 뒤에 막 눌러서 데이터 좀 계시거든요. 그런 기능 때문에 여기 주행 기록까지 넣어놨습니다.
그 센서가 전부 다를 쫙 붙어가지고 그 순간값을 저장할 수 있게 하거든요. 하는 게 이제 주행 기록 관리 부분입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됐거나 기록을 쉽게 편하게 남길 수 있는 게 PC 진단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여기 쉽게 화면 잡기는 버튼 한 번씩 누르면 되거든요. 그냥 누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려면은 여기 진단보고서 작성 출력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면은 여기에 뭐 이미지, 주행기록, 텍스트샷, 목록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등록 차종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차에 대한 내용만 나옵니다. 그리고 등록 차종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차종 선택 없이 했던 내용들이 딱 나옵니다.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5,000개 같으면 차량 등록 안 하면 이거 알아서 차량 쓰세요. 그래서 꼭 차량을 보고하시고 이 보고서 볼 때도 등록된 차량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은 해당되는 차량에 대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기 쉽겠죠. 거기에 가장 날짜가 최근인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여간 보고서를 만드실 때 가능하면은 이렇게 이왕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다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하세요. 제가 이 아이스캔 카멘 클라우드에 있는 보고서 보면은 한 3페이지, 4페이지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체크시트 하나는 기본으로 가고 첫 번째 하나 가고 웬만하면은 하여간 그런 기능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낮에 찍어봤는데 여기 찍은 순서대로 그 644-2154의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하는 순간순간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644-2153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 고장코드 자동 검색, 그 다음에 여기 주행 기록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고 이 이미지를 봤는데 여기에 이미지 목록 이제 요 내용들이 내가 이 값들을 고정시키고 나서 잡은 겁니다. 근데 고정 안 하고 잡으면 전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래프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잡아본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지금 이 보고서에 가장 편하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목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엔진 저쪽에 고장코드 없습니다. 고장코드 없습니다 하는 부분을 K5에서 쭉 봤거든요. 제가 테스트한 K5가 장착된 시스템이 12개였습니다. 12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웬만하면은 보고서에 넣어가지고 쫙 뽑아주십시오. 오늘 뭐 다들 갖고 오셨으면 여러분들 PC로 한번 꽂아봤으면 좋을 건데 하여간 뭐 동영상도 촬영하고 하니까 안 되면 제가 교육한 동영상 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하여간 보고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여기 네이버에 블로그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 계세요? 사장 혼자 열심히 하시죠.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블로그 올리면 복권이니까 사실은 뭐 좀 블로그 올리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만들어준 동영상을 중간에 띄워가지고 하는 경우 있지 진단기 화면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GDS 이런 게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하이스캔이나 IDS 볼드 같은 거 하려면은 뭐 찍어야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 자세히 안 나오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뭐 카페나 블로그 같은 걸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또 있을 때마다 뭐 무슨 고장, 무슨 차에 무슨 고장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씩 쫙 오는 것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진단보고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진단보고서 처음 만드시면 한 뭐 30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처음 캡처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 하여간 그 시간 이상으로 아마 고객들이
여러분을 보고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저기 이제 뭐 고객 이메일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이 하는 것도 좀 요령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냥 인터넷에 나오고 공유하면 고객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령이 있으신 분은 고객 이름도 가운데 하나는 그냥 뭐 별표 대합하거나 차량 번호도 뭐 좀 자기는 아는데 남은 잘 모르게 해놓습니다. 하는 건 요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점검 체크시트도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진, 찍은 정비 사진도 저희가 한 페이지에 6장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다음번에 제가 소셜 네트워크 할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은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걸 말씀드릴 건데 뭐 벌써 하시는 분 하십니다. 정비 사진을 추가하고 여기에 소견, 이번 점검할 때는 어떤 부분을 보장했었다. 특히나 이제 견적이 많이 나와가지고 일부분만 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꼭 적어놓으세요. 이번에는 뭐 한 10가지 점검 항목이 있는데 고객이 요청해가지고 한 8가지만 했다. 그래서 나머지 2가지는 빼놨습니다. 다음에 하게 빼놨습니다. 나중에 고객과 못 찾아보시면 왜 그거 안 썼을 때 이걸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뭐 그런 내용이 많을 때 슬라이드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호스들은 사실은 차량 데이터를 되게 추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 해당되는 차량의 데이터를 주행 기록 텍스트샷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걸 말씀드렸는데 이 정상 상태 여러분 샵에 차가 처음 왔다 그러면 일단은 전체 센서가 한번 쫙 훑어놓으세요. 해서 저장해 놓으시고 주행 기록에 그 다음에 차가 어떤 문제 있다 했을 때 한번 쭉 훑어놓으시고 물론 이제 저희가 내년쯤에는 이런 비클 PM 가지고 데이터를 아이스캔 RS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 센서 값을 주기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차량 상태를 좀 판단하는 부분을 저희 본사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고객차를 상태별로 쭉 뽑아놓으면 좀 헷갈리는 보장이다, 이상하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겁니다. 하는 게 주행 기록 관리입니다. 주행 기록 관리는 뭐 보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량 상태 비교용으로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행 기록을 그래프로 보는 부분입니다. 센서 값 선택하면은 이 그래프로 딱 나오거든요. 근데 딴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주행 이 그래프를 하면은 보고서에 좀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내일 한번 카멘 클라우드에 있는 보고서 한번 보시면 이 센서 그래프를 선택해가지고 보고서 올리신 분이 한 30개 중에 한 분밖에 안 올렸습니다. 한데 뭐 저같이 자동차를 대충 하는 사람이 봤을 때 뭐 비싼 센서값 이렇게 찍어놓으면 이 사람 뭔가 아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기본으로 예를 들면 뭐 차속 찍고 뭐 RPM 찍고 뭐 찍고 뭐 산소 센서 찍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위에 보장 코드 넣었을 때 쫙. 사실은 요즘 보장 코드가 옛날에 뭐 산소 센서 보장하고 달라가지고 예를 들면 1번 실린더 실화 발생 보장 코드 넣었을 때 거기에 센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거죠. 또 왜냐하면 자기 주관대로 어떤 걸 찍어서 볼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1번 실린더 실화 발생이라 보장 코드 하나 잡아놨고 거기에 해당될 만한 뭐 여러 가지들 뭐 에어플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쫙 해가지고 그래프 하나 쫙 뽑아준다. 웬만한 사람들 이거 뭐지 고수가 정비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여주는 정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건 중요하지만은 해당되는 센서 값들의 그래프를 넣어가지고 보여주면 그게다 또 잘하시는 분 그러거든요. 여기 그래프 있는데 여기 펜도 딱 써가지고 이 부분이 뭔가 좀 문제 있습니다. 라고 그냥 적히거든요. 그 실제로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문제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걸 딱 뽑아서 하나라고 해주셨습니다. 하고 그냥 신뢰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보상 코드별로 센서 값을 그룹으로 자동으로 만드는 걸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워낙 고정 코드가 많으니까 사실은 고장 코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뭐 정보 보는 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가 조합해가지고 보시는 되는 한데 그러면 아마 좀 쉬워지는데 뭐 거의 할 때까지는 하여간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좀 연관성 있다는 센서 값들을 찍어가지고 저장해서 보고서에 올리는 것을 해보시면 아마 고객한테 신뢰성을 이제 알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저기 텍스트 샵 관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데이터들을 딱 볼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정비 보고서 소에 그러면 여기 이제 모든 ISK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올린 정비 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 보셨죠? 지금 저기 자기가 만드는 정비 보고서를 서버에 올리시는 분이요. 아무나 안 오세요? 좀 올리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보시면 잘된 보고서는 블로그에 올려갖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목포에 달리는 카메이샵의 김홍환 사장님이 올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고장코드 쫙 붙여가지고 사실은 이거 뭐 보기는 무지 있어 보이는데 사장님 한 거는 자동 검색을 하고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자동 검색 누르는 게 저장된 거를 정비보고서에 선택해서 올렸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역사스테이 시스템에 대한 F 체크시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 올리면 별로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수고스럽지만 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고장 코드에 대한 정비 설명을 쫙 넣어놨습니다. 혹시나 다른 정비사분들이나 운전자들이 찾아갔을 때 쉽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뭔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좀 완성된 정비 보고서들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더 달아가지고 하고 앞으로는 이제 많은 정비사분들이 사실은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잘 없으시거든요. 한데 ISK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카페나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이런 정비 보고서를 설명할 때 제목에 여기 이제 그냥 뭐 김홍환 사장이 한 사람 보니까는 무슨 정비샵 찾아가기 하면은 바로 여러분 홈페이지로 연결해 드릴 계획입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정비 보고서를 만들어서 카멘클라우드에 올리기까지 사실은 뭐 카멘클라우드에 안 올리는 분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뭐 원래 여러분 PC를 가볼 수는 없으니까 하니까는 웬만하면은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문제되지 않는다면은 정비 보고서를 해가지고 카멘클라우드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된 보고서는 하여간 제가 텀텀이 블로그에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하여간 최대한 공부해 드릴 테니까는 여기 카멘클라우드에 공유하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하게 되면 차량 진단 레포트가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 이제 주행기록 센서 값을 한 부분이고요. 이 체크시트는 뭐 기본은 아십니다. 하고 이제 여기 진단 화면 사진, 그 다음에 그래프, 실제 사진들을 쭉 이제 약간 보고서를 가능하면은 많이 활발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5장의 내용입니다. 그 차량 선택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입장, 차량 진단까지 잠깐 말씀드리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ISK 사용하시는 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차량 진단 선택하고 시스템 선택하고 연결된 거 보고 들어가면은 딱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고장 코드가 발생했을 때 이 제조사 정보와 카메라의 고객 상담 정보를 웬만하면은
고객 마케팅용으로 좀 사용하십시오.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거 링크 딱 눌러서 OEM 정보 나오는 진단기 그래서 만들어 놓죠. 10,000,000원짜리 진단기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고객은 사실은 아이스캔 갖고 쇼하는 거 계시는데 그 쇼가 아니라 고객한테 신뢰성 주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어찌됐거나 간에 보장 딱 껐을 때 OEM 정보 딱 눌러가지고 자 OEM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보장을 해결하라고 합니다라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아마 굳이 고객은 신뢰를 가질 것 해서 OEM 정보는 한다면은 이제 정확한 정보로 차량 정비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고객한테 단순하게 보상 보장이 아니라 예방 정비라든지 좀 관리 정비를 하고자 한다면은 그때 사용하시라고 이 마케팅 정보를 넣어놓은 겁니다. 마케팅 정보가 모든 고장이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놓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마케팅 정보는 많은 부분을 그룹화해 놨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뭐 옛날 차 내용 아니냐 아니면은 뭐 왜 정확한 내용을 넣느냐 하니까 좀 뭐랄까 불만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 많으신데 제가 그분은 분한테는 이거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몇몇 분의 카메이숍 사장님들이 마케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는 페이지 내용 한 30개를 아이패드에 넣어가지고 그거 30개 가지고서 모든 고객한테 설명하면서 견적하고 있습니다. 한 여기는 한 14만 장 정도의 사진이 있거든요. 잘하시는 분은 30개 사진을 합니다. 한데 여러분을 위해서 한 14만 개 넣었는데 왜 이게 한 140만 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걸 쓸 분은 사용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하면 보상 코드별로 다른 세부적인 부분 이야기해봤자 고객들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엔진 오일 잘못됐다면 엔진 오일 관련된 관리 준비하는 방법 하나만 쓰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엔진 오일 등본 하는 필요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고객 상담용 정보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센서 데이터 뭐 선택하시는 부분 다 아실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가능한 그래프 쪽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아시죠? 예. 이런 건 맞아요. 센스가 보기. 그다음에 스테이션 시험. 마찬가지. 대부분 문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개 보고상자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나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고서를 출력시 PC에 저장이 있고 출력시 서버에 저장이 있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뽑아주고 말 것 같으면 출력시 PC에 저장하면은 여러분 PC에만 저장이 됩니다. 웬만하면은 출력시 서버에 저장하면 여러분이 생성하는 순간 자동으로 카멘 클라우드에도 복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따로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니까는 웬만하면은 이제 뭐 여기 아이스캔피 뭐 처음 사용하시는 분 없었을 거니까 보고서 작성하는 게 익숙해져 있으시면 보고서 만들면은 출력시 서버에 올라가게 하시고 보고서 만들면서 장난 안 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뭐 잘 모르시니까 보고서에 뭐 이상한 사진도 넣어서 연습하시는데 그럴 분은 물론 이제 자기 PC에만 하고 스톱에 올렸는데 이상한 거 올리면 불안하니까요. 익숙해지신 분은 말하면은 여기 출력시 서버에 저장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하여간 지 카멘 클라우드에 올라온 보고서는 잘된 건 제가 최대한 공고해드릴 계획입니다. 나머지 기능도 여러분들이 뭐 대충 아실 것 같고요. 보고상자의 센서 그래퍼 부분도 뭐 선이 있고 없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들 꼼꼼하게 한번 설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 설정 부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보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충전하시는 분 많거든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적은 정비샵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까 정비 보고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정비샵 이름도 정확하게 공식 이름으로 적으시고 여러분 성함도 잘 적으시면 정비 보고서 할 때 이중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용자 정보를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희가 뭐 많이 볼만한 사이트에 자동 로그인하게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뭐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리스트 있는 그 사이트에 가입했으면 이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면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 얼마 전에 GSW가 저기 홈페이지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저희 자동 로그인이 안 먹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홈페이지 만든 쪽에서 막아놓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맵을 타이핑하는 대신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타이핑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보안 문제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을 딱 막아놔버리면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이스캔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어달라 해가지고 요즘 업데이트 되는 내용 보면은 뭐 통통 통해집니다.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뭐 카메라에 요청했던 기능들이 있으시면 그때마다 이렇게 또 업데이트 리스트 클릭하면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뭐 앞부분 꺼내도록 하고 5분 정도 쉬었다가 특수기능, 진단기에서 가는 특수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 이건 찾은 부분이 없습니다. 예. 예대가 하시네. 저는 잘 몰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젝트가 이렇다.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약간 초기에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쓰지 마라. 예. 그냥 보고 넘어가. 하는 내용입니다. 인젝트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하여간 제가 저 디버거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개발자들만 갖고 있고 지역 심판은 잘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기능들이 어떤 거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노하우거든요. 실제 그 차고 통신해서 분석해 보지 않으면 사이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뭐 이왕 아이스캔을 잘 사용하기를 교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 없으면 아이스캔 진단기는 아예 못 들어보니까 제가 하여간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교육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까는 거예요. 예, 여기 추천댓글 정확하게 하시면 안 오신 분 없습니다. 예. 일단 저 프로그램이랑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통통통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업데이트된 내용은 쭉 보시고 저희가 뭐 매달 꽤 많이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3개월 안에 현대기아 신차들을 다 따라잡을 생각입니다. 사실은 현대기아 신차가 제일 쉽습니다. 신차들 대부분 다 캔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게 옛날 차 따라잡기가 있는데 한 부분을 지금 열심히 예전에는 사실 현대기아 차의 그 고장 코드 부분만 했었는데 지금은 센서값하고 액추에이터 그리고 가능하면 특수 기능들을 앞으로 많이 사용할 일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특수 기능까지 해서 쭉 신차들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공지했었는데 카빅스 체인은 1차로 마감했습니다. 4월 말고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웬만하면 모집을 공식적으로 안 할 생각이고 그 시군구별로 부천에 후가 몇 개죠? 6개나? 3개? 부천에 3군만 일단 당분간 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일단 한 군데만 하게 해서 독점적으로 하게 하고 좀 더 확산되면 할 거기 때문에 4월 말로 끝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회장님도 신청하셨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는 계약서에 그냥 찍어서 팩스로 접수된 기준이고 한 10분이 채 안 되거든요. 중국에. 한데 뭐 인원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좀 하실 분 위주로 해서 시작하고 좀 붐이 일면은 저희가 확산할 생각입니다. 사그라인이 이제 아이스캔을 소개해 주시는 분은 하여간 기회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하시고 싶으면 아이스캔을 한 대 소개해 주시면 우리 조사님한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짜로는 당분간 아마 한 6월달쯤 물건 나오면은 가을까지는 웬만하면 개수 상관없이 하실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교육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잘 이용하셔도 저희 아이스캔을 구입하시는 본전을 뽑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아이스캔이나 IDS 볼드를 사용하시는데 사실은 진단 품질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패스 볼드를 최신 업데이트 하시거나 재입고 하시거나,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진단 품질보다도 이런 다른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PC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면 이 진단기 스캐너가 있어야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특수 기능들이 꽤 많습니다. 한데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또 너무 깊게 들어가기도 그렇고, 어떤 부분은 또 사실은 깊게 들어갈 내용도 아니고 저런 특수 기능이 있구나라고 알려만 드리면 여러분이 알아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20개 정도의 여기 엔진 전자저 계통의 특수 기능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거 뽑는것만으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이 특수 기능이 제가 예전에 하이스캔을 개발하고 좀 신경 썼을 때 제가 처음 만났던 특수 기능이 그 ABS 에어브리딩이 그 당시 최초의 특수 기능이었습니다. 스캐너가 하나. 그때까지 스캐너라 그러면 고장 진단 센서가 액추에이터가 다였는데 ABS 에어브리딩이 특별한 기능이다. 근데 사실 지금은 보니까 한 100개가 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특수 기능을 꼭 잘 공부하셔야 되는 게, 전자제어 메이커에서 특수 기능을 넣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게 특별하게 자기가 내부 알고리즘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기능인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시면은 음악에 스코프 찍고 뜯고 막 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꼭 알면 별거 아닌데 모르면은 무지 좀 아쉬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특수 기능 자체가 차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꺼번에 알 수는 없고, 이렇게 차종 선택하고 나서 질 선택하고 나서 통신하고 나면은 시스템별로 나오는 특수 기능들이 나옵니다. 다음번에 제가 기회 되면 한번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개발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정리하는 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엔진 저장치에 있는 것들만 듣겠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초기화들부터 쭉 한 내용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거 차라리 아까 이야기하듯이 막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듯한 질문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저한테 때리면 다음번에 우리 이공의 선생님 와가지고 내가 제가 전문가 격식해 드릴 테니까 다음번에는 강사를 바꾸면 됩니다. 나 답변이 있으니까. 예전에 이제 프로그램 소개합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이제 아이스캔 매뉴얼을 우리가 온라인에 올렸고요. 또 하나 지금 책으로 된 매뉴얼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특수 기능들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짜로 드리긴 좀 하고, 다음번에 책이 나오면 교육의 옵션은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하나씩 받아드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 지금 준비된 내용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엔진 전자저 계통의 특수 기능만 제가 몇 가지 모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각종 프로그램 초기화 기능입니다. PC 구매하듯이 이런 초기화를 하는 기능이고요. 이게 대중이 없습니다. 이게 스캐너를 딱 들어갔을 때 여기에 이런 것들을 초기화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그 시스템의 초기화 항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단기 메이커도 OEM 진단기가 1모드 들어가가지고 통신한 걸 봐야지 이 기능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버거를 함부로 접근하는 게, 사실 그 디버거 돌리면은 이 메뉴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진단기는 특수 기능이 어디까지 들어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하긴 그걸 우리가 GIT를 분석하려면 사실은 GIT GDS하고 차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기능들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이용이 하기 굉장히 좀 어렵다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수 기능들은 관심 가지고 차마다 어떤 기능들이 있다는 걸 알아서 좀 공부하시기 바라고, 저희가 아마 다음 달쯤 책을 만들 때는 가능하면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차종이나 시스템별로 어떤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스캐너 고장기나 센서가 좋지만 갈수록 아마 이런 특수기능, 많은 분들이 수입차 리셋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수입차의 리셋은
특수 기능 중에 하나의 기능이거든요. 한뭐 리셋 기능뿐만 아니라 특수 기능들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프로그램한 것을 리셋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샤프트 센서, 산소 센서, 블라이드 스로틀, 로킹, 엔진 보정 이런 것들을 각각 리셋할 수도 있고 또 크게 문제 없는 건 한꺼번에 다 리셋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특히나 특수기능 사용하실 때는 여기 나오는 설명을 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는 하나의 값만 리셋해야 되는데 전체를 리셋해버리면 복구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별 경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대표적인 게 공연비의 학습값 소비합니다. 이게 그냥 소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권장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고장들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하면 필수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공연비 보정 계통이 그만 낮다. 그 다음에 산소 센서 희박 보정, 노무 보정이었을 때 이게 학습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비하게 보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수 기능이 여러분들은 뭐 단순히 리셋이다인데 어떤 경우는 학습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스로틀, 리키, 이 경우 스로틀 포지션 그 값을 하는 거죠. 제가 이봉이사님한테 이 특수 기능만 해서 책 한 권 만들어서 팔자 했더니 만수를 표시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특수 기능은 원리 이해부터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뭐 스로틀 위치 학습은 학습값을 세는 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이들 공기양 학습에서 관련된 고장은 공회전 계통이나 이런 계통에 고장이 났을 때 학습 기능을 이용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수동 모드, 두 번째가 공장 모드. 이게 이제 시스템 따라 정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처음 나올 때 모드로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아이들 저 시스템이 이상하다, 뭐 RPM이 낮다, 높다 했을 때는 물론 그 센서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학습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장에 출하하는 모드로 리셋 한번 보자. 신청 모드로 하는 게 공장 모드로 아이들 공기량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모드로 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학습 값을 소거해가지고 한번 점검해보는 것들이 아이들 관련된 학습값. 그 다음에 가속 페달, 같이 위치를 학습하는 기능. 그 다음에 엔진 제어 장치에서 학습값은 이건 좀 종합적입니다. 사실은 ECM 자체가 여러 가지 학습값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뭐 제가 본 경우는 대부분이 그냥 ECM 학습값 보고 아무 나왔습니다. 하면은 이 경우는 물론 안 중요하기 때문에 무한하게 제조사가 이 ECM에 학습한 모든 값들이 다 소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연비 보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ECM의 학습값이 잘못됐을 수 있기 때문에 소거 기능이 기다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슈 메모리 소비화, 여기 뭐 배터리 전압이 안 이상한데 이상하게 인식한다. 이슈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슈 메모리를 소비한다. 사실은 이런 기능들이 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넣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무조건 것입니다. 원칙이 안 쓰는 거죠. 한데 잘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코스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기능들은 특히나 잘 알고 잘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고장부터 끝까지 고치는 방법 정기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아마 다른 분들하고 좀 기술로 차별한다 하면은 어떤 차이는 어떤 특수 기능도 있으니까는 어떤 경우는 어떤 걸 이용하면 되겠다. 아직까지 아마 대부분 정비사분들이 스킬을 사용한다 하면서 원리하고 리셋하는 거 생각하지 이런 학습값 소개하는 것들이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소개를 하는 게 나을지 안 하는 게 나을지. 그랬을 때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엔진 저 유니트 자체를 재부팅 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저기
여기 배터리 전압이 이상하게 뭔가 내가 로직이 안 맞다 했을 때는 아예 이슈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있습니다. 이걸 자동 보정하는 값. 이 자동 보정은 보지 않죠. 뭐 항목들 나올 수도 있는데 샤프트, 센서, 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보정 값을 소개하시는. 이 또 특수 기능이 메이커나 차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뭐 학습값이 하기도 하고 자동 보정값이 하기도 좀 다른데 하여간 저희도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OEM 진단기에서 설명 나와 있는 걸 가능하면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하니까 그 기능이 우리가 좀 이상해도 웬만하면 OEM하고 똑같은 우리가 이거 한 거거든요. 못쓸 두개 그걸 막 바꿔놓으면 이게 이해하기 힘들하기 때문에 그걸 보증값 삭제.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기능인데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되고 이런 기능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 필 점검하는 기능. 각 필마다 투수 시그널, 투수 시그널의 폭이 좁다, 넓다, 뭐 간격 같은 거를 그 학습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값 초기화. 사업 구조를 여기 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 신품 저장치를 갈았을 때 락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르노 삼성의 신차가 저희가 처음 진단할 때 진단이 안 되거든요. 하긴 이런 거에 가까운 거죠. 처음 진단할 때는 OEM에서 뭐 코드를 받아가지고 이게 락이 있고 그게 한번 그 직영점에서 직영 진단기로 한번 하고 나서는 일반 공정 진단기로 끊기거든요. 하는 게 이제 또 요즘 좀 그 차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장치가 다 락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하여간 그런 해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은 다시 기능 조사를 안 해요. 했을 때 이제 그런 파워 컨트롤의 락 상태를 세팅하거나 푸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고장 코드 정보를 다시 보여주는 거는 현재 고장 코드 정보. 그 다음에 림포 모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엔진 자체를 특정한 뭐 공해등 촉구, 무슨 촉구를 해가지고 저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로직 그대로를 한번 돌려보는 기능입니다. 사실 그런 기능으로 돌리면서 이 차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이제 차가 이 정해진 시나리오로 돈다는 것은 사실 그 차 정상 상태에 나와 있는 센서 값을 다 있을 겁니다. 제조사는 알고 있겠죠. 하면 그런 특정 상태로 딱 세팅해서 딱 돌리면서 센서 값을 재고 신차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차가 뭐 한 6개월, 1년 지났을 때 이 모드 딱 세팅해서 센서가 딱 재봤을 때 차의 속도에 똑같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특정한 센서가 받아졌다 했을 때는 그 센서 값을 보면 하는 게 이제 차량을 특정한 시나리오로 엔진을 구동하는 게 림포 모드인데 그런 모드가 수도 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봐가지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부품 교환하고 나서 개별 항목별로 학습값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워낙 이 시스템마다 다 달라가지고 저도 뭐 내가 공부하는 걸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디버거 프로그램을 들었으니까 한번 메뉴 항목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특수 기능은 진단만 되면 메뉴 항목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학습값 소개야 소개 항목에 따라가지고 CPF도 교환하고서 소비와 람다 센서 하는 소리 있거든요. 여기 이슈 교환 초기와 람다 센서 교환 초기와 레일 압력 센서 교환하고 초기와 웹 센서 교환 초기와 CPF 람다 센서, 스웰 밸브, 조향각 센서,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 이런 것들을 교환하고 나서 세팅시켜줘야 될 상품이다. 물론 차마다 다릅니다. 하는 기능들이 진단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진단기의 특수 기능들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물론 조향각 센서 같은 경우에 알고 나면 학습 시켜야 되는 알겠지만은 이렇게 중간에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서울 밸브 이렇게 알고 이게 학습 시켜야 된다 안 된다 알 사람들도 없죠. 그게 진단기에 해당되는 차종의 서울 밸브 학습이다. 학습은 학습시켜야 되는구나, 초기화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캔을 제대로 아시려면은 센스 그래프도 중요하지만은
해당되는 차종별로 어떤 특수 기능들이 있다를 아셔야지 이런 소모품들을 가시더라도 실수하지 않는다. 저도 CPF를 받고 나서 투자한다는 건 손보는데 보증차는 얼마인데 해당되는 차가 아니고 말입니다. 아시죠? 전 잘 모르는데 혹시 소개에 옛날부터 옛날부터 그랬어요? 어떤 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 저장 그 주행 정보의 저거를 새 거를 교환할 좀 인물을 세려야지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갈수록 풍겨한 후에 리셋하는 기능들이 많아지고 속도 보정과 리셋, 브레이크가 재학설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예, 오늘 여기 준비할 시간은 되네요. 하고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정리를 할까 했는데 그 정리해본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왜 교육할까 해가지고 사실은 정리를 안 했고 그냥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 엔진 제어의 제어기 파트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제 책을 출판하려고 수환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이제 엔진 계통 여기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알고리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이게 이제 한 파트입니다. 엔진 메커니즘 파트.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무지 관심 있으면서 잘 모르셨던 그 아이들 회전수를 비교해가지고 보조시민을 찾아내는 방법이 사실 특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그 갈수록 좀 차량이 고정이나 제어를 제대로 함을 해가지고 이런 기능이 없으면 사실은 그 차가 그뭐 타이어만 찍어가지고는 진짜 보증을 무지 많이 해가지고 보조를 갖췄는지 아니면 진짜로 구조가 없는 잘 모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제가 예전에 뭐 할 때는 여기 이런 막대기 나왔을 때 이게 뭐 한 2칸 이상이면은 고쳐야 되고 2칸이 안에 괜찮다고 그냥 막연하게 강의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분도 꽤 그걸 잘 아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필요한 거는 여기에 얼마가 변했을 때 RPM이 얼마가 변했고 여기에 4RPM 이하면은 아주 양호한 상태고 40의 RPM 이상이면은 무지 불량한 상태다 하는 이제 정량적으로 이런 특수 기능을 여러분들이 갖다 주세요. 여기 보면 대충 숫자는 나와요. 여기 평균이 730에 뭐 712 해가지고 720 평균인데 한 10rpm 차이 나는 거죠. 자 그럼 이 시험에서 10rpm 차이 났을 때 이 차를 고쳐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죠. 어떤 고객한테는 고쳐야 됩니다. 어떤 고객한테는 안 골라야 되죠. 저기 RPM이 적은 게 좋다는 얘기니까 많으면 아주 엄밀하게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프라이팬 때문에. 그러니까 부zon한 실린더가 폭발할 때 꼭 속도 늘리는 게 아니라 좀 지연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어찌됐거나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편차가 심하면 안 좋다이지 이게 넓기 때문에 꼭 4번 실린더가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저기 RPM이 너무 빠르면 압축이 좀 약하니까 빠른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거기 이제 압축 안면 부분일 수도 있고 안에 폭발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 진단기가 해주는 거는 하여간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난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모두 지원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압축 압력을 따로 시험을 한다거나 여기 아이들 속도 아까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 속도 비교이고 이런 분석 보정량 사실은 보조 실린더를 어느 정도 파악하려면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제대로 하고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지 가능하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진단기 스캐너를 이 세 가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막 스코프를 꼽아가지고 막 다양 분석하고 하는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엔진을 제어하는 이슈 메이커가 이렇게 시험에서 파악하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한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뭐 타임을 다 복잡하게 된 거를 반복성이 잘 없는 거를 열심히 분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장비 사지 마십시오 하면 우리 저는 싫어하실 테니까
그런 장비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알스캔 진단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찍어보니까 한국에만 하나만 조금 뒤쪽에 안 떴고 요것들이 나왔네요. 그리고 저 연료 분사하니까 그쪽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온다는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그 차이는 분명히 다른 차이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건 신형차던데 구형차를 내가 찍어봤을 때 나왔던 기능이 그쪽에는 테스타가 숫자가 대입이 안 되더라고요. 저기 자동차 제조사하고 시스템이니까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제조사하고 저 장치 메이커하고 좀 알려져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자신이 없으면 이거 안 넣으면 돼요. 자신 있으면 마음대로 해봐라고 성공도 주장하는데 하기 때문에 꼭 신차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하여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객 서비스 입장인데 근데 갈수록 이제 정교하게 차량을 진단하려면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용하는 엔진 구조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사실 연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게 보정량이죠. 이거는 RPM을 맞췄는데 연료 보정량을 조정해가지고 맞췄다 했을 때 여기에 이 정도 막대기이면은 이게 불량이냐 아니냐 또 왜냐하면 그걸 아셔야 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막 공부하고 공부하고 이제 암기 많이 하시다. 암기는 하셨죠. 근데 최소한 이런 정도는 여기 이제 뭐 1공산 1치들에 계산해놨는데 여기 연료 보정량 시스템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약 2.5mC다. 다음에 책 만들 때 정확하게 정량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보정 때문에 얼마의 연료가 손해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고객한테 이게 전 차종이 다 되는 거죠? 아니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되는 차가 이제 GDI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슈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이 기능을 지원하면은 지원합니다. 스캐너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슈한테 명령 주면 이슈가 이렇게 달려보내거든요. 그래서 모든 특수 기능은 저장치 마음대로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저장치한테 명령 주는 화면을 만들어 주는 중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책으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다시 써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 났을 때는 뭐 1mC랑 12.8rpm을 보상한다. 아까 10rpm 차이 났을 때는 그래서 1mC가 필요하다. 하는 연결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다음 달에는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압축 압력 시험도 마찬가지. 이게 기계적 결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압축 압력을 테스트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오일 변화로서 리셋하는 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입차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이제 오일 갈고 리셋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일 근거 넣는 기능. 그 다음에 또 인젝트 코딩은 많이 하시죠. 뭐 부천에서 컴플레인 많이 하시는 분들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인젝트를 코딩하는 것 자체는 스캐너가 없으면 불가하는 기능이죠. 사실은. 좀 사실은 좀 나중에는 좀 제대로 된 이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그 커먼레 인젝터 재생한 거 갈아 끼우고 코딩하는 게 다 틀려하더라고요. 왜 어떻게 아세요? 수수 드는 걸 정했다 이런 걸 모르는데 이 코딩이라는 게 그 인젝트의 특성치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 인젝트의 데이터하고 연료 나오는 양을 제어한 거를 그대로 갖다가 입력을 시켜주면 이슈가 받았으니까 그 양만큼 나오게끔 조절하는 거예요. 한데 문제는 여기 있는 코드가 그 인젝트가 신품일 때 쓰는 코드거든요. 그럼 재생했다는 그 수치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신나게 코딩해봤자 사실은 안 맞다. 스캐너 잘못은 아닌 거 아니야. 신품 달았을 때만 맞는 기능인데 재생한 게 다시 한번 보고 넣으시면 안 쓰는 그냥 제가 다 있어. 별량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은
제대로 재생하시는 분은 재생한 특성치를 갖고 이 코드표를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캔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 맞추는 게. 그래가지고 그걸 플러스 쪽으로 해준 연료가 작게 나오면 플러스 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맞춰주더라고요. 물론 뭐 인젝트에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스캔에서는 예. 우리 세대에 음식은 그 재생장비가 코딩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재생장비 개척기가 특성치 바뀐 걸 알아가지고 코드표를 적어주면 우리는 1억 5천만 원만 주시면 그런데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기능들이 스캐너에 있는 거고 API 세팅이라든지 무슨 차가 그 다음에 실화 시험 부분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죠. 그 실화가 발생했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기능들입니다. 솔직히 그건 많이 있더라고요. SM5 같은 거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그게 안 하네? 내가 분명히 점화코일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점화코일을 컴퓨터를 갖다가 바뀌우니까 이상이 없던 차가 새거를 갖다가 바뀌고 있으니까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데가 가면 가스가 해보고 하고 진짜 뭐 하이비에서 뭐 1,500만 원에 물려가지고 이상이 없다. 나중에 결국 EF 소나타도 점화코일을 하나 100건 프로를 갖다 비우니까 이상이 그걸로 잡혔다. 갈수록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1번 시리즈 실화 보상 그러면 그 원인이 무심하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도 딱지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겁하게 빠져나간 겁니다. 옛날 같으면 산소 센서 불량, 산소실 가라라 보상도 없고 근데 분명히 1번 시린더는 실화가 발생하는데 1번 시린더 실화 원인이 예를 들면 뭐 압축압력 문제다 연료 가다가 하면 딱 꼬집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1번 시린더 실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센서 값이 됐건 연관되는 보상 코드가 됐건 흡수 기능이 됐건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범위를 줄여나가야지 아니면 완전히 엉뚱화돼서 완전히 헤매고 시간 버리고 그냥 승리만 하시겠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제네시스에 무지 많은 보상들이 레셔널 에러라고 하는데 딱 꼬집어 어떤 보상이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정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 하는 정도만 알려줍니다. 쉽게 정상이 아니고 이상하다 해서 보상이다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면은 그 이상한 원인이 뭐의 문제인지 찾아보려면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제어 메이커가 보상 코드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대신 이런 센서 값이나 기능들을 좀 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실화를 제대로 알려면 실화 관련된 특수 기능들 알아야지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죠. 사실 실화 문제가 저만 꼴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하신 건 문과는 그거였기 때문에 고친 건데 제가 알기로 실화에 보시면 제가 하는 부분은 4-5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기계적인 거, 연료적인 거 할 수 있는데 아이들 뭐 CO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던 거는 전자제어, 엔진 관련된 전자제어, 그러니까 이슈에 있는 특수기능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메커니즘, 기계적인 기능이고 보시면은 뭐 분석기 마찬가지로 쫙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스캐너를 잘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스캐너가 지원하는 모든 특수 기능들이 어떤 차이는 예를 들면 이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자동 변속기 위치 학습, 무단 변속기 학습, 옵션 사용 이런 것들이 현재 스캐너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동 변속기 관련된 특수 기능들입니다. 모르면 완전히 헤매는 거죠.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참 애매해요. 이런 거는 애들이 자꾸 교육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스캔 사용 설명서 앞부분에 특수기능, 진단기를 할 수 있는 특수기능을 하고서 매뉴얼하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뭐 팔긴 아마 서점에서 팔 겁니다. 근데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 중에서는 공짜로 주긴 그렇고 다음 달에 교육 오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이번 달에 책 만들면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특수기능 부분 말고는 다 아이스캔 매뉴얼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교재도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웬만하면 하여간 여러분들이 아이스캔을 이런 어떻게 하면
좀 마케팅적으로 정확하게 준비하고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쪽에 좀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저도 1, 200만 원 갖고 팔아먹었는데 여러분한테 덜 미안하죠. 그 고장코드 하나만 찍고 매달 집합했으면 제가 미안하거든요. 일단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잠깐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코드 공공 1분이 들어가고 제가 보니까 이슈 저 안에 있는 통신 버스 물량이라고 그렇게 잘 봤어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인식을 했을 텐데 처음에는 창은 문제가 안 되고 달려면 가는데 RPM이 한 3,000 올라갔다가 2,500으로 떨어지는 그런 쪽에 속하더라고요. 사실은 유코드가 되게 애매합니다. 또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조사해서 되게 똑같은데 이거 공공통제예요. 캔데이터 버스 비정상 그렇죠. 그럼 그 안에 오늘 자체가 좀 어쩔 수 없죠. 이게 캔 네트워크가 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역시 다 같이 있거든요. 이슈 앱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단자 하나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해당됩니다. 네, 배선 잘못일 수도 있고 커넥터 잘못일 수도 있고 그 중에 저 장치 하나가 캠 파트가 잘못되는 것일 수도 있고 뭐지? 일단 handle하고 싶죠.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그 모든 고장 코드에 대해서 내용 설명은 띄워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이 경우의 수가 사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전화해봐야 돼요. 차가 ECM 캠 통신 불량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례를 보니까 그 저기 배선이 이제 컴퓨터 이슈에 있는 그 저기 엔진 이슈하고 ECM하고 저 통신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저쪽 불량을 제가 일일이 다 반나절 동안 싹 해봤는데요. 이상이 없었어요. 결국은 그 차가 가끔 가다가 산업 변속이 잘 안 되고 지연되고 그것 때문에 그게 떴는가 보다 해서 저도 이제 아는 데를 다 가봤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차가 터보가 안 좋아서 그게 떠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소금 안 좋았을 거거든요. 예, 결국은 터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문인데 그 사람도 터보를 갈아줘야 제가 매도를 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안 돼서 결국은 제가 터보를 거치고 나니까 사단 변속이 아주 잘 되고 그 이상이 없었어요. 그것도 왜 자, 설명드릴게요. 이게 캐드 통신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 이 사이에 120ohm의 장이 걸려가지고 여기 크기에 대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120ohm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르면 I 곱하기 R에서 전압이 뜨죠. 전압이 제대로 떠야 되고 그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2.5V에서 5V가 걸려야 됩니다. 한데 갈수록 여기에 이런 게 많이 달리거든요. 그럼 처음에 예란각 두 개가 됐을 때는 120oh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에서 5V가 떴습니다. 한데 이 하나 자체가 하나의 저항이어가지고 계속 이 전압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아니라 2.0, 1.5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이게 드리시스 37대 달려있거든요. 하면은 ECU는 원래 5V를 가해주더라도 끝에 갔을 때는 그게 5V가 아닌 거죠. 하면은 신차일 때는 이게 픽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이 끝에 가더라도 예를 들면 뭐 한 30%를 떴다. 한데 아까 뭐 갈았던 그 장치 만약 그 장치의 이 부분이 저항이 좀 떨어졌다면 여기서 그냥 전류를 팍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신호가 아주 정교한 캠 통신을 보는 온라인을 찍어보면 파이이 전압이 감시 탁 돼가지고 간단하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얘가 원래 약간 멍들어서 갈아서 전압이 제대로 됐으니까 살아났는데 그게 얘만의 문제일까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전체 캔 네트워크의 저항, 전압 자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전하게 오락가락 하면은 예전에 한번 보내 받았던 게 리플라이 하거든요. 차에서 한번 리플라이 하면은 뭐 빠른 거 같은 거 11세컨 정도만 쓰시는 하는데 한도로 리플라이 하면은 그게 한 번 받았던 게 50mm, 100mm에 바뀌어져 있어요. 그럼 분상이 그리고 아까는 저 구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인젝터를 차단하는 제품이 개별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었는데 요즘 나온 제네시스는 그러면은 호일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인젝터를 차단하는 건 없나요? LPI에는 있었죠. 전기를 죽이냐, 연료를 죽이냐, 시스템을 정하는 거. 뭐가 주제 시스템을 알것 같아요. 맥주라이나 그것도 있었죠. 이건 같이 안 해. 기계는 차니까. 아직 안 사요. 계약 하신다 했어요. 내가 한번 소개하면 예, 저도 잘 모르고 제가 아까 드리시기에 이거 무슨 얘기하다가 사실 저도 이전에 리뷰를 하다 보니까는 2002년식 그 브랜드 96년식 브랜드 렉스는 QHC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달라서 발라만 LPI 다르고 GPI 다르고 어떤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를 사가지고 모든 분해를 이 사람을 오늘은 그 전자제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하고 그 스캐너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사실은 뭐 진단기 사용법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필요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케팅으로 활용할 만한 보고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저기 정비정보 이용하는 부분을 카키로 부분을 좀 하는데 다음 달에는 주로 이제 사실 정비정보 이런 거 아시는 거고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가능한 마케팅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줬습니다.